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교사 박문수입니다. 네, 요즘에 인터넷상에서요. 복받은 96년생이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 우리 수험생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2014년, 그러니까 내년에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여름에는 월드컵, 또 가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쭉 열리는데 이게 바로 96년생들이 고3이 되는 해라고 하네요. 이게 복받은 걸까요? 이게 참 1년 사이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네. 다행히 올해 고3들은 올해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 편안히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즐거운 2014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지난주부터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겨울방학 특집으로 영역별 공부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히 자연계 수험생들이 들으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인데요. 겨울방학 2014 수능정보 과학탐구를 주제로 화학과 생명과학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내 최고의 과학탐구 선생님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먼저 다년간에 걸친 노하우와 핵심 강의로 수험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계신 분입니다. 화학의 절대 강자 김헌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미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쾌간조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올 한 해 여러분 목표 이루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의 과학탐구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강의를 들으면 밑바닥 성적도 팍팍 오른다고 하는데요. 쪽집게 생물 강의 1인자 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이 있는 강의, 깊이가 있는 강의, 신뢰 있는 강의 2014 수능 생명과학을 여러분과 함께할 최영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께 아주 쪽집게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오늘 특강 외에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현재도 2014학년 수시 상담 지금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상담 접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헌준 선생님께서 겨울방학 화학 정복 비법부터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시작한 지 벌써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방학을 잘 지내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탐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름방학부터 과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도 늦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과학탐구를 공부해놓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름방학부터 출발해서 공부하다 보면 주요 과목들 있죠. 과탐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주요 과목 성적이 자꾸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을 정말 알차게 잘 보내야만 나중에 여름이 돼서 시간에 쫓길 때 좀 여유 있게 공부를 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은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내셔야 되는데요. 이 방송을 보는 수험생들은 물론 예비 고3들도 있겠지만 재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제대하고서 복학하는 N수생들도 있죠. 자, 그런 학생들을 이제 2013학년과 14학년에 이 과탐,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화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은 1과 2가 있죠. 물론 과탐 모두 1과 2가 있어요. 1과 2가 있는데 내용이 좀 살짝 바뀌었어요. 물론 화학 내용이 다 화학이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빠지고 더 들어간 게 있어요.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기존에 화학 원과목이 있었어요. 이 화학 원과목은 크게 4단원으로 돼 있었어요. 1단원이 물, 2단원이 공기, 3단원이 금속, 4단원이 탄소, 화합물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화학원이 이제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여기에서 물 파트와 공기 파트 전부 다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물 파트는 화학 2로 넘어가 있어요. 살짝. 그리고 공기 파트 없어졌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금속이라는 내용도 살짝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변해가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이 기존 화원은 첫째, 화투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화학투에 보면 예를 들면 원소, 주기율표, 아니면 뭐 오비탈, 이렇게 화학의 기본 원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원래 있던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그리고 기존 화원에 있던 물, 기체 이런 거 다 빠졌고요. 물은 화투로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있었어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탄소화합물 파트가 굉장히 암기할 게 많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기존의 화원에는 탄소화합물이 암기하는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 맞물려 있는 내용들도 있었고 골고루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잡한 건 다 빠지고요. 이제 순수하게 탄화수소의 원리만 내용에 싹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해졌죠. 그런데 이게 투 내용이 들어왔다고 해서 막 화원이 이거 진짜 어려워졌는데 큰일 났다. 그게 아니에요. 화학에서 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학원은 투에 있는 원리들만 싹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실험이나 이렇게 복잡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만 잘하면 화학원은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화학2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화학2는 기존 화학2에 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어요. 예전 화학2는 크게 이렇게 세 단원으로 돼 있었어요. 1단원이 뭐였었냐면 물질의 상태와 용액이라는 걸로 돼 있었어요. 즉 기체, 고체, 액체, 그리고 용액, 설탕물이죠. 설탕물 농도 이렇게 가는 거. 이 내용들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체, 액체 할 때 액체가 원에서 물이 살짝 들어와 있죠. 그것만 살짝 틀리고요. 2단원이 물질의 구조였어요. 구조. 그러니까 원자, 분자라는 걸 배웠겠죠. 이 원자, 분자에 대한 내용들이 화원으로 싹 다 넘어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화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그리고 화원에 있던 탄소화합물에 있던 내용들 중에 맨 뒤에 가면 의약품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스피린, 뭐 소화제, 이런 진통제 이렇게 나왔던 일상생활에 물려있던 그런 탄소화합물들은 전부 다 맨 뒤에 화학2 맨 뒤에 가면 그 실생활과 맞물려 있는 내용을 살짝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 2 내용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에 있던 내용의 기본적인 것들을 1에다 갖다 주고 2에 있던 건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서 살짝 내용을 살짝 섞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화학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N수생들 진짜 아주 유용한 정보 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국수형처럼 A형, B형 이렇게 큰 틀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래도 네. 내용적인 면에서 분명히 바뀌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게 됐다면 과연 이 시기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화학을 공부했을 때 1등급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한데 선생님 가능할까요? 한 등급 올리는 거? 그럼요. 예. 물론 당연하죠. 이 과탐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거든요. 이 겨울방학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학습할까? 그 학습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살짝 터득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겨울방학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념학습입니다. 개념. 이 개념이 어렵고도 굉장히 쉬워요. 또 굉장히 쉬우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라는 게 그냥 내용 설명하니까 내용이구나 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잘못하면 살짝 놓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능은 혹시 누가 푸시는지 아십니까? 철수나 영희가 풀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 철수나 영희들이 조사 하나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짝 혼동시켜주거나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었는데 조사 하나 바꾸면 답이 바뀌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살짝 바꾸거든요. 요런 데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이 겨울방학에 개념학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개념학습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개념을 공부할 때는 제가 한번 4가지로 한번 짜와봤어요.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화학은 만점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과서나 EBS 교재에 보면 거기에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목차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목차들을 여러분들은 간과하고 싹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목차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목을 딱 잡으면 아, 여기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격까지 쳐가면서 아, 이런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잡으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학 1과 2가 있는데 화학 1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 이 단원에서 나왔는데 근데 2를 시험 문제 내면 그냥 화투다. 어딘지 모르겠다. 좀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암기하셔야만 아, 이건 어느 단원에 거기에서 내용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잡으실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제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빠뜨리고 잘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각 단원에 이렇게 앞에 보시면 교과서도 그렇고 EBS 교재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학습 목표가 있어요. 이 학습 목표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안 읽죠. 이 학습 목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학습 목표가 뭐 하는 건지. 이 학습 목표는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 아, 이 단원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뭔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 수능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반드시 학습 목표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됩니다. 이 내용 정리, 제가 겨울방학은 개념을 정리하는 거라 그랬죠. 이 내용은 빠짐없이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용어 같은 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의 그 단어들이 살짝 바뀌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용 정리를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할 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원에 요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아, 요 단원의 중간고사 범위니까 요 내용만 알면 되죠. 수능은 그렇지가 않죠. 수능은 화학원이면 원에 대한 내용을 다 아는 거니까 내용은 여기서 나오지만 밑에 있는 보기들을 보면 전체 내용에서 막 여기저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숙지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숙지하는 것도 좋지만 화학 1이면 1, 2면 2, 전 단원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또 나온지를 곰곰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주 세밀하게. 이해가셨죠? 그게 세 번째.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개념 확인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개념 확인 문제는 꼭 풀어봐야 되는데 이건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과연 이걸 다 알고 있는지 내용만 공부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문제를 풀면 자꾸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틀리지? 나 내용 다 알고 있는데 가끔 이런 질문 하죠. 선생님 저는 내용 다 아는데요. 왜 문제를 풀면 자꾸 안 풀리죠? 그건 내용을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틀린 문제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만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어렵지 않은 가장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들은 3년 동안 화학2라는 과목의 1번 문제에 계속 등장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원소기호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원소기호를 X라고 써보자. 그렇다면 왼쪽 밑에다가는 원자 번호를 쓰죠. 그럼 원자 번호는 뭘로 만들었냐? 핵안에 있는 양성자수로 만들었습니다. 되셨죠? 그럼 원자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니까 중성 상태 원자의 전자수하고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요건 암기하시면 알 수 있는 거죠. 왼쪽 위에다가는 원자의 질량수를 씁니다. 질량수는 뭐에다 뭘 더할까요? 양성자에다가 중성자 더한 걸 질량수라고 부르죠. 요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수능에 아주 잘 등장시키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보면 다음 그림은 어떤 중성원자 XY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X를 보세요. 한 개가 들어있으니까 어느 게 양성자고 중성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Y를 보시면 전자가 2개 있죠? 그렇다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Y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양성자고 전자 수하고 같아야 되니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성자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질량수의 비는 2대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본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은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X의 원자 번호는 1번이고 중성자 수는 1개 있고 Y는 질량수는 양성자의 중성자 더니까 2대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기본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절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개념을 반드시 복습,
또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 기본 개념의 중요성을 그렇죠. 강조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수험생들한테는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긴 한데요. 특히 겨울방학을 놓쳐서는 안 될 기간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또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그 수능 이전까지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짠다면 어떻게 계획을 짜는 게 좋을까요? 이 계획 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지 조그맣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능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자기만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현재 위치를 알고 있어야만, 나한테 맞는 학습계획법을 잡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년의 계획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간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연간 계획, 이건 제가 짠 거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연간 계획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크게 4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 단계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1단계는 지금 현재 있는 겨울방학이에요. 이 겨울방학에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단계죠. 그리고 1단계 겨울방학을 잘 보내면서 기본 개념을 잘 잡으시면 되겠고요. 2단계는 1학기 정도 될 거예요. 1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은 물론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도 풀어보면서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여름방학쯤 될 텐데요. 이 여름방학에는 기본 개념도 알고 살짝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좀 더 어려운 심화 개념들 풀어보고 심화 개념 공부해보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유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과정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4단계는 이제 맨 마지막인데요. 최종 정리 단계예요. 이 최종 정리 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최종 정리 단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전과 똑같이 시간을 재면서 한번 적응하는 그런 문제풀이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3, 6, 9월에 보는 모의평가 보는 모의고사들, 그리고 EBS 해설 강의 같은 거 보면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답 노트 같은 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반드시 만점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요 4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 맞게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이렇게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부들을 수행하면 화학 만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수능 만점 맞으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뭐든 차근차근 해나가면 잘 될 것 같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단계의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좀 세우셔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화학과 더불어 자연계 빅3 중에 하나죠. 생명과학 영역에 대한 최영 선생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김헌준 선생님의 핵심 강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헌준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화학개념 완전정복 4가지 길입니다. 먼저 교과서 EBS 교재 제목부터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각 단원의 학습 목표 숙지하십시오. 세 번째, 내용 정리 빠짐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자신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풀어보시길 바라요. 네, 2014 수능의 화학을 만점을 받기 위해서 4단계 공부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1단계 겨울방학에서는 기본 개념을 완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3월달에서 6월달에 해당되는 1학기에는요, 개념과 더불어 문제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여름방학 때는요, 심화 개념과 함께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4단계 여름방학 이후에는 최종 정리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겨울방학.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족한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이은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과학탐구 영역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탐은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겨울방학 동안 과학탐구 영역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서 양이 전하는 과학탐구 영역 공부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과목 화학. 하지만 윤서양은 무조건 개념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조언하는데요. 화학을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화학은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만큼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필수적인 개념과 단어들만 암기를 해주시고 대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응용 문제에 대비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암기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용액의 어느 점은 용매보다 낫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내용을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참인지를 자신의 화학적인 지식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떤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응용이 되든지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다 푼 후에는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된 것인지 파악하고 5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요. 윤서양의 경우 문제 옆에 틀린 이유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표기해 주석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푼 다음에 항상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답인지를 주석으로 달아놓는데요. 그렇게 하면 노트에 따로 적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정리하기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볼 때도 내용을 또 찾아볼 필요 없이 복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응용보다는 이론 위주로 출제되는 과목 생물. 따라서 자신의 주요 참고서를 선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화학과 다르게 생물은 사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서 관련 내용과 아니면 이론서들을 충분히 많이 읽으면서 외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 하나가 바뀌면 답이 바뀌어버리는 생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피면서 풀어야 한다는데요. 생물은 단어 하나의 차이에도 답이 바뀔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지면 자료만 보고 바로 보기로 넘어가기보다는 자료와 함께 주어진 서술된 문장들을 모두 정확하게 읽고 보기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볼 때에도 앞부분 내용만 급하게 읽고 넘어가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읽고 보기에 맞다 틀리다를 판별해 주어야 쓸데없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계획과 노력으로 국내 최고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동시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은 윤서양.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3 생활이 힘드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학탐구 영역. 이윤서양이 알려준 노하우로 과학탐구 영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선배죠. 예,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이윤서 학생의 공부 비법 잘 들어보셨는데 이번에 정말 과학탐구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생물이 생명과학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이윤서 학생의 설명 잘 들으신 대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14 수능 생명과학 수준별 공략법을 주제로 최영 선생님께서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최영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로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297일 남았습니다. 예, 앞자리가 그 3이었던 날이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벌써 200일대에 들어섰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수능이 이제 200일대로 들어왔는데 과연 지금까지 내가 뭘 했으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걱정들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걱정만 해서는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수능
생명과학에서 이제 생물이 이제 생명과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 생명과학에서 이 만점으로 가는 그 필승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꼭 실천을 하셔서 필승 전략이 남의 것이 아닌 여러분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필승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봤느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총 4단계로 구성을 해봤어요. 이게 원래는 수능의 원서를 쓰는 그 원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략까지 본다면 5단계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목표는 지금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까지를 딱 봐서 이 4단계 전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단계 입문과 필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학습 목표는 그 수능적 개념과 수능적 사고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필수 기본 및 예제 문제 등을 통해서 수능적 개념, 수능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기초가 아닌 기본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초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본이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탐구 영역의 개념서의 단권화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 주소가 정확한 학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그 김원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학습 단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곧 주소가 있는 학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여러분들 보시게 될 텐데요. 2단계는요, 바로 극복과 도약의 단계입니다. 자, 극복과 도약의 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2단계는요, 3월부터 해서 6월 평가원까지입니다. 자, 이때는요, 뭘 해야 되냐면은 약점 체크 및 심화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교과서 구석구석의 내용 및 각종 실험, 타 교과서의 용어 및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다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더 하는 공부입니다. 겨울방학에 했던 공부를 그냥 막연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빼뜨렸던 부분이 뭐였는지, 혹시나 내가 놓쳤던 부분이 뭐였는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학습 전략은 세 번째 나와 있는 단원별 노트 만들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과목별 노트를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목별 중에서 내가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 그 단원별로 노트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내가 취약 단원만을 골라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3단계 집중과 도전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자, 3단계 집중과 도전은요, 여름방학부터 9월 평가원까지입니다. 자, 이때 바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를 공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학습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이 학습 포인트, 그 학습 멘토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출제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 출제자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기출은 또 다른 기출을 불러온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문제가 형성이 될 때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가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스스로에게 정직한 문제를 풀어라. 정직한 문제풀이를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요. 문제를 무조건 맞췄냐 틀렸냐 이것만 판단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풀었는가, 아니면 야 이거 얼떨결에 야 이거 몇 번인 것 같아 그랬는데 정답이야, 그래서 야 이거 맞았어 넘어가, 이런 식의 문제풀이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애초에 풀 때부터 내가 이거 좀 애매한데 답을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체크를 해놨다가 맞았다 틀렸다에 관계없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자, 수능 실전을 위한 피드백, 그리고 수능에 대한 마침표가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학습 목표는요, 오답 노트 정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념에서 시작하여 개념으로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개념은요,
정말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수능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개념은 그 수능적 개념을 어떻게 문제풀이와 연결시킬 것이냐, 즉 실전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이때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하여 피드백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2단계 때 단원별 노트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느냐, 바로 이때 필요한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복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과학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최대한 효율적으로 복습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내가 우선순위를 둬서 취약한 단원부터를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요, 예전 시대처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각 시기별 최상의 전략과 그리고 최적의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결과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시기마다 맞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곡의 기본인 터라 사실 선생님 말씀이 무척 와닿는데요. 요령 없는 열공보다는 뭐 경제적으로 똑똑하게 하는 학습법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꼭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살펴봤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또 이게 각자 그 수준에 따라서도 좀 공부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딱 정하기가 정말로 애매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애정남에서 나와서 딱 정확하게 넌 상위권, 넌 중위권, 넌 하위권 이렇게 정해주면 참 좋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생명과학 1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을 엄선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엄선한 자기 진단표를 보고서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계시는 MC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나의 생명과학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화면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보신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상 대답이 가능하셨나요? 몇 가지나? 전 대답을 하위권입니다. 예. 자, 어쩌죠? 큰일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이 문항들이요, 조금 전에 그 김원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원별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김원주 선생님이랑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학생들은 정말로 잘 내용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15개 이상을 답할 수 있으면 상위권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12개 이상은 중위권이에요.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서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규명해서 넌 잘했어, 넌 못했어, 넌 노력해. 이렇게 규명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준별 학습법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표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가는 방법은 다 달라야 될 거라는 거죠. 그 가는 방법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5개 이상 답한 상위권입니다. 예, 첫 번째 상위권 학생들인데요. 여러분들은요, 공부를 좀 하실 줄 압니다. 예, 공부하는 맛을 알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자, 이제는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만의 스타일의 무엇을, 나만의 스타일의 개념 지도를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거예요. 뭐에? 여러분만의 스타일이에요. 요즘 뜨고 있죠, 여러분들. 강남 스타일. 그죠?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가시되, 다만 강의를 들으실 때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이제 주의사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섣부른 문제풀이는 필요 없다. 아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니요. 얘는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요, 섣부른 문제풀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문제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섣부른 문제풀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아까 제가 봤던 부분처럼 뭡니까? 1단계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수능적 사고와 수능적 개념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가 주신다면요. 개념도 완벽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 진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로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왜?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만 한대요. 그래야 성적이 오른대, 과학탐구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수능적 개념과 사고가 완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섣부른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해주고 정말 필요한 문제를 정말 풀고 싶다면 반복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위권 학생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중위권 학생들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해요, 당신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초심으로 들어갑시다. 초심으로. 무슨 얘기냐? 교과서부터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수능 만점, 수능 1등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교과서로 봤어요. 그럼 우리는 웃죠. 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 시작부터 교과서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도 교과서로 마침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본에서부터 실력은 우러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좀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교과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서로 정리를 하실 때 중요한 건 체크를 좀 하세요. 무엇이냐? 내가 느끼는 취약 단원을 분명히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2단계, 3단계 학습법에서 이 취약 단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신다면요. 분명히 완벽한 학습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세 번째, 하위권 학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들 실망들을 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아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자, 여러분들 하위권 학생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생명과학 공부를 몰랐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시작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우선에 생명과학은요, 용어 정리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서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부터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랬죠?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나 선배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에 대한 조언을 분명히 얻어가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언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는요, 예습 필요 없습니다. 왜? 모른다니까요. 분명하게 무엇을 통해서 복습이라는 걸 통해서 그 들었던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연습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우리 학생들 좀 구분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부법 잘 찾으셔서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능이 조금 이제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 좀 바뀌는 것이 있으니까요. 아마 재수생들, 소위 우리가 N수생에 부르는 졸업생들도 고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그 소위 학생들, 그 얘기하는 그 N수생들,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N수생 부분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 N수생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길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또 힘들어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우선에 여러분들 용어적인 부분과 단원별 접근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아밀라아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말타아제 이런 것들이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이런 내용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단원에 대한 접근 자체가 예전에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등을 각각 구체적 내용을 다뤘다고 한다면 지금은 통합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금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자, 우선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요. 자, 2013학년도 수능 생물 1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8번의 문항으로서 호흡에 대한 원리만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호흡에 대한 구체적 사건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바뀝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화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뭐가 나올 거냐면 2012년도에 치러졌던 5월 예비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젠 단순하게 각각의 내용들,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합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뭐예요? 교육 과정 자체가 변화됐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보시게 되면은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본인들 스스로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재수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바뀌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 고민을 하셨잖아요.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을요. 그 교육과정 해설서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재배치하신다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무조건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이 살펴보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겨울방학에 새롭게 바뀐 수능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2014 수능 생명과학 수준별 공략법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수준별 공략법입니다. 먼저 상위권은 나만의 스타일의 개념 지도를 완성하길 바라고요. 꼭 필요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되 너무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하시네요. 예, 중위권은 교과서부터 완벽하게 정복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부분을 따로 정리하셔서 2단계, 3단계 학습에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하위권은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들어갑시다. 그리고 과목별 선생님들의 조언을 실천하고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길 바라고요. 예습보다는 복습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네. N수생을 포함한 졸업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공략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기존의 생물 개념 정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공부법,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공부법 전체를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과생들한테는 수리 다음으로 무척 중요한 과목이 바로 과탐인데요. 국수, 영, 과탐, 이 영역별 공부를 할 때 과탐이 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 김원준 선생님께서 좀 우리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과생이니까 수리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는 과탐과 외국어 영역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언어가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각 대학에서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탐에도 상당량의 공부들을 하셔야만 고득점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겨울방학 2014 수능 정보 과학탐구 1을 주제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큰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김헌준 선생님 그리고 최영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겨울방학을 맞은 우리 고3 수험생들 요즘에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겠지만 잠시 머리 식히고 또 마음 풍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방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 특강인데요. 내일 모레 수요일 16일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23일은 이상묵 서울대 교수, 그리고 3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희망 특강은요, 서울시의 신청사 8층에 있는 다목적 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학교 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겨울방학 2014 수능정보 과학탐구2를 주제로 해서 우리 물리 그리고 지구과학 준비돼 있으니까 내일도 우리 이과생들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